저는 편집자가 빨리 된 편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편집을 잘하진 않았습니다. 조회수도 잘 안 나오는 편이었고요. 되려 일을 잘릴 뻔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촬영부터 편집, 기획까지 모든 걸 혼자서 독학했으니까요. 때문에 저는 다른 편집자, 유튜브 하시는 분들과 비교했을 때 썸네일부터 편집 방식 등등을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그랬던 제가 100만 유튜버, 잘되는 유튜버들을 보면서 느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흔히 100만 유튜버, 잘되는 유튜버라고 하면은 되게 화려한 효과에 영상비도 엄청날 것 같지만 의외로 핸드폰으로 촬영하면서 영상을 올리는 사람도 있었고 편집은 얼굴에 그냥 말자막 정도만 띄워놓고 영상을 만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비싼 장비나 화려한 편집 기술은 절대 구독자 수와 비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송사들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해봤자 뭐하냐, 편집에 자신이 없다 와 같은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유튜브 시작을 망설입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정작 100만 유튜버들이 지키는 것들은 따로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유튜브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들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따라온 사람 많이 없을 겁니다.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끝까지 보기만 한다면 지금 시작하는 다른 유튜버들보다 몇 달은 앞서 나갈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편집을 하면서 어떤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지, 왜 이게 안 통하는지, 또 통하는 영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 컷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컷 편집 자체가 그냥 단순히 영상을 자르고 붙이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잘라 붙이면 되겠지 이러고 넘겨버리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컷은 영상의 뼈대가 돼요. 내가 원하는 영상의 느낌이 있을 때 그 호흡을 만드는 것이 컷 편집이에요. 그리고 이 호흡으로 관객들을 몰아붙여야 몰입감 있는 영상, 많이 보는 영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컷 편집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랑 되게 어려워요. 운동선수도 종목에 따라 쓰는 근육이 다르듯이 영상도 종류에 따라서 호흡이 전부 다르고 선호하는 방식도 달라갖고 하나로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편집 프로그램에서 컷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줘도 어떻게 컷 편집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영상은 많이 없을 거예요. 방송만 하더라도 교양방송은 교양방송 특유의 컷이 있고 예능은 예능에, 드라마는 드라마대로 특유의 컷 잡는 방법이 있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컷 편집에 대한 내용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다루겠지만 우선 가장 빠르게 유튜브 영상의 퀄리티를 올리고 유튜브만의 호흡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은 단어 사이의 공간을 줄이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할 때 항상 빈 공간을 가져갑니다. 크게는 문장, 짧게는 단어 사이사이에 여유를 두면서 말해요. 이 공간을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영상의 호흡이 아예 바뀝니다. 이건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에 대한 예시를 들기 위해서 샘플 영상을 가져왔어요. 이거는 제가 직접 촬영한 인터뷰 영상이고 일단은 간단하게 모델분이 자기소개하는 걸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고려대학교 디자인 조형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베이비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원본을 그대로 쓰기에는 유튜브 호흡으로 조금 느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이후에 빈 공간이 조금씩 있죠. 그리고 고려대학교 디자인 조형학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형학부 이후에도 여유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공간들을 제거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 사실 음성이 굉장히 작게 녹음이 돼 있어갖고 소리 파형이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녹음하는 파일 같은 경우에는 파형이 굉장히 잘 보일 거예요. 파형이 끝나는 지점에서 다음 영상이 시작될 때 그 사이를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거만 해주더라도 저는 고려대학교 디자인 조형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베이비입니다. 호흡을 뭔가 좀 더 짧게 가져가면서 조금 더 몰입감 있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컷다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확대입니다. 유튜브는 현재 우리가 보는 영상 매체들 중에서 유튜브 쇼츠나 릴스, 틱톡 같이 숏폼 컨텐츠들을 제외하면 가장 호흡이 짧은 매체 중에 하나에 속해요. 이 말이 뭐냐면은 영상을 보다가 다른 영상으로 가는 이탈률이 가장 높은 매체 중 하나라는 거예요. 영상이 TV나 영화에 비해 길지도 않은데 다른 영상을 시청하기도 너무 쉬워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끝까지 보지도 않고 조금이라도 노잼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영상 내에서 관객들을 붙잡아둘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확대예요. 확대는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기도 하지만 관객들한테 너 이거 봐야 돼 라고 강조를 하는 역할을 해요. 이는 다시 말해서 다른 화려한 효과 없어도 자연스럽게 집중을 유도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화질이 깨지더라도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확대는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세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얼굴 띄워놓고 하는 이런 유튜브인데요 라고 하면은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확대를 해주세요. 내가 영상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관객의 눈을 위치시키기만 하더라도 영상의 몰입도가 훨씬 달라질 겁니다. 자막은 딱 두 가지만 짚을게요. 정렬이랑 폰트.
우리가 자막이 있는 영상을 읽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상에 녹음된 음성과 자막을 읽으며 영상에 집중합니다. 이때 뇌는 자연스럽게 다음 자막이 어디에 위치할지 예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요 아래 가운데에 말 자막이 나오고 있으니까 다음 자막도 가운데에 나오겠구나 하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자막은 가운데에서 나오는 게 기본이에요. 가장 정렬하기도 쉽고 집중하기도 좋은 위치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자막이 내가 예상한 위치에서 나오지 않을 경우 뇌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는 곧 영상에 대한 집중력을 깨지게 하고 자연스럽게 몰입도를 저하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자막을 안 넣는 이만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이거는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자막이 만약에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온다면 확실히 영상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모든 영상 프로그램마다 가운데 정렬을 맞추는 기능이 있으니까 가운데 정렬을 꼭 맞춰주세요. 물론 모든 자막이 가운데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몇몇 자막의 경우 왼쪽에서 나온 자막들도 있어요. 특히 감성적인 자막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여백에 신경 써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자막마다 글씨 크기, 스타일들이 다르니까 아래 위 여백 같은 경우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보조 자막에서 이 실수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형태의 자막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막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밑에 자막이랑 거리가 이 정도인데 글씨를 바꾸니까 거리가 틀어져 버려요. 이거 안 하시려면은 자, 다시 요 화면으로 넘어갔는데 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 지금 폰트가 설치가 안 돼 있어 갖고 다른 폰트로 바꿨어요. 자, 여기서 자막을 치게 되면은 요 보조 자막이랑 원래 자막이랑 따로 노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일단 자막 속성, 에센셜 그래픽의 에딧 이쪽에 들어가셔갖고 보조 자막을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보면은 핀2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자막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막이 옮겨갈 때 얘도 지금 같이 움직이고 싶은 거니까 이거를 여기 밑에 자막에다 고정을 시켜줄 거거든요. 그래서 핀2에서 밑에 자막을 클릭을 해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네모칸은 요 자막에서 이거를 하나의 큰 네모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왼쪽, 아래, 오른쪽, 위 중 어떤 부분을 고정시킬 거냐 라는 거를 선택할 수가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가운데 네모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상하 좌우가 다 선택이 되고 이거를 떼갖고 하나씩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왼쪽이 고정이 돼야 요거 밑에를 따라갈 거니까 왼쪽만 눌러주시고 자막을 치셔도 요 보조 자막이 밑에를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폰트입니다. 저는 가장 쉽고 빠르게 영상, 특히 자막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폰트를 많이 강조합니다. 해외 유튜브는 단순 컷 편집을 통해서 영상을 완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 유튜브는 대부분 자막을 통해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유튜브의 진입 장벽을 높일 수가 있지만 쉽게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해요. 자막 퀄리티와 자막의 화려함은 절대 비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현재 추세, 지금 잘 나가는 예능들 같은 경우에도 절대 자막에 힘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검은 바탕에 흰색 글자만 넣는 자막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런 채널들도 공통적으로 신경 쓰는 게 바로 폰트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은 어떤 폰트를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가독성 좋은 폰트를 추천을 합니다. 물론 감성적인 영상을 편집해야 되거나 촬영본을 강조해야 되는 영상이라고 하면은 손글씨라든지 다른 폰트가 어울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영화관에서 보는 자막의 글씨가 크게 뚜렷하지 않은 이유랑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폰트가 있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우선은 가장 무난하게 많이 쓰이는 노토산스가 있어요. 이것만 써주셔도 충분히 깔끔합니다. 여기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흰 글씨에 검은 배경 있죠. 그것만 하시더라도 저는 자막은 충분히 깔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나는 조금 다른 거 쓰고 싶다 라고 하면은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요즘 핫한 수트랑 프리텐더들 약간 개성 있는 느낌을 주고 싶다면은 원모바일, 지마켓센스, SB 어그로체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영상을 얼핏 보면은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막 하려고 만든 그런 영상일 것 같지만 사실은 제 실제 경험담입니다. 제가 편집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피드백을 들었던 부분들이고 또한 가장 빠르게 편집 실력을 향상시켰던 그런 요소들만 뽑아서 전달을 드린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고 반복하시면은 적어도 편집에는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